저는 66해를 살아온 한의사 김종우입니다. 30여 년 전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약이 병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점점 더 확실해진 것은 약은 불이 난 뒤 끄는 소방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나지 않는 집을 지켜주는 것은 매일의 밥상, 즉 음식입니다. 동의보감 서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약은 병이 있으면 쓰고 음식은 평생을 지탱한다.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음식이 곧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약은 꼬박꼬박 먹는데 왜 혈압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불면증 약을 계속 먹는데도 잠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불씨를 끄지만 몸을 근본적으로 살찌우는 것은 음식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을 수년째 먹어도 큰 차도가 없던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어떤 재료를 한 조각 곁들이면서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했습니다. 또 60대 여성은 불면증으로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한 가지 열매를 차로 달여 마시면서 2달 뒤에는 얼굴빛이 밝아지고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라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심리적 위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술지를 찾아보면 이미 근거가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특정 성분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8mmHg 낮춘다는 메타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어떤 식재료를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중국 연구에서는 또 다른 열매 추출물이 기억력과 수면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 적힌 오래된 기록이 현대 연구실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음식들이 모두 아주 평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장이나 마트에서 마주치지만 특별히 약이라 여기지 않고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그냥 반찬에 그칠 뿐입니다. 동의보감의 표현처럼 잘 쓰면 명약이 되고 잘못 쓰면 해가 된다. 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혈관을 맑게 하고 면역을 푹 돋우며 뼈와 관절을 지키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장수를 돕는 보물 같은 재료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각 음식마다 실제 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고 동의보감의 기록과 현대의학 연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섭취 방법과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음식 이름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지나쳤던 바로 그 재료가 약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선택이 어떻게 건강을 지켜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사는 위장을 덮이고 오장을 돕고 오래 먹으면 사기를 물리친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란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을 뜻합니다. 즉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몸속 기운이 든든해져서 외부의 해로운 기운을 막아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마늘을 항아리에 담가두고 수시로 먹으며 몸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노동자들은 혹독한 노동을 견디기 위해 일당 대신 마늘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스의 올림픽 선수들도 경기 전에 마늘을 먹었다고 합니다. 동서양 모두 마늘을 힘과 활력을 주는 음식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진료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수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했지만 아침마다 혈압이 150을 넘겼습니다.
약을 바꿔도 큰 차도가 없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처방 대신 아침 식사 뒤 요구르트에 생마늘 반쪽을 곁들이라고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원장님, 마늘을 약처럼 먹으라는 건가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찾아왔을 때 그분의 혈압은 130대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생활의 활력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턱 막히지 않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 환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부작용으로 근육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마늘을 조리 과정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에 슬라이스 마늘을 볶아 나물이나 생선에 곁들이게 했습니다. 넉 달 뒤 혈액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약을 줄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약 때문에 몸이 더 무거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늘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마늘을 씹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나 세균성 감염이 흔하던 시절에 마늘을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늘의 진짜 힘은 혈관에서 발휘됩니다. 알리신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과정을 막습니다. 이로써 혈액은 맑아지고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메타 분석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이완기 혈압은 5mmHg 낮아졌습니다. 이는 웬만한 혈압약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이 동맥 경화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마늘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특정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과다하면 눈을 손상시킨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가 약한 분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워서 드시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에 볶으면 알리신이 지방에 잘 녹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발효 과정을 거친 장아찌나 흑마늘은 위 부담을 줄이고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5쪽 이상은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생마늘을 피하고 조리 후 소량만 곁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늘은 동의보감의 기록처럼 몸의 기운을 푹 돋우고 해로운 기운을 몰아내는 음식입니다. 동시에 현대 과학이 증명한 강력한 혈압혈관 보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과 방법을 지켜야만 약이 되고 무분별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매일 한두 쪽 위장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드신다면 노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대추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대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는 비위를 보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비위는 소화 기능을 맡는 위와 비장입니다. 대추가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위장의 기운을 보강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보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옛 선비들은 중요한 시험이나 긴 연설을 앞두고 대추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탕약을 달일 때 대추를 반드시 넣었는데 이는 약의 독성을 줄이고 위장을 보호하며 다른 약재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여성 환자 한 분은 갱년기 이후 불면과 소화불량으로 늘 피곤했습니다. 약을 바꾸어도 효과가 크지 않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대추 3알을 칼집 내어 은근히 끓여 차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밤에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져서 주변에서 젊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70대 초반 남성 환자는 체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많아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저는 인삼 한 조각과 대추 2알을 함께 끓여 오전차로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뒤 가족분들이 먼저 혈색이 돌고 성격이 한결 온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버거웠는데 이제는 가볍게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대추가 몸과 마음에 변화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말린 대추 100g에는 비타민 C가 40mg 이상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대추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낮춥니다. 셋째, 사포닌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중국 북경대학교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00명에게 대추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품영양학 연구팀도 만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대추 농축액을 먹였더니 위 운동이 활발해지고 음식 소화가 원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2~3개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말린 대추를 은근히 끓여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대추차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죽이나 탕에 넣어도 맛이 깊어지고 위를 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대추를 인삼, 생강과 함께 달여 삼재탕처럼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의점도 있습니다. 대추는 달콤하기 때문에 100g당 당질이 70g에 달합니다. 당뇨 환자가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이므로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 두통이나 불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습기에 약해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쉽게 피므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추는 동의보감이 전하듯 위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노화를 늦추는 귀한 음식입니다. 현대 연구도 항산화, 면역력 강화, 뇌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2~3알 정도 따뜻한 차로 즐기거나 음식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생강은 위를 덮이고 담을 없애며 오래 먹으면 몸이 상쾌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생강차는 겨울철 상비 음료로 쓰였으며 중국 고대 의서인 신농본초경에도 생강은 백약의 총수라 불릴 만큼 귀하게 다뤄졌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손발이 차고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차도가 없자 저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얇게 썬 생강을 은근히 달여 마시게 했죠. 2달 뒤 환자분은 밤에 발이 덜 시렵고 밥을 먹어도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배가 차갑고 기운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라고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60대 후반 남성 환자는 차만 타면 속이 울렁거려 여행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생강사탕을 지니고 다니며 장거리 이동 시마다 천천히 녹여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고향에 다녀온 환자는 이제 차를 타도 멀미 걱정이 없어 가족 여행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생강이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가 생강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통증이 줄고 관절의 활동성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임산부의 입덧과 항암 치료 환자의 구역질을 완화하는 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생강은 단순히 속을 덮이는 재료를 넘어 염증을 완화하고 구토 억제에도 효과적인 약재입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10g, 작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생강차로 달여 마시거나 볶음탕에 채 썰어 넣으면 좋습니다. 다만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자극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은 주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표고는 기운을 더하고 비위를 보하며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고 수명이 늘어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표고버섯을 장수버섯이라 불렀고 중국 명나라 의서에서도 상등 보약으로 분류했습니다. 제가 진료한 60대 후반 남성 환자는 감기에 자주 걸려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이나 찌개에 말린 표고버섯 두세 조각을 꾸준히 넣으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환자는 예전처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아눕는 일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70대 여성 환자는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아 걱정이 많았는데 말린 표고버섯을 햇볕에 다시 말려 국에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6달 뒤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어 뼈가 다시 단단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 특히 NK세포의 활성을 높여 감염과 암세포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는 표고버섯 추출물이 면역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비타민 D입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생버섯보다 비타민 D 함량이 40배나 많습니다. 도쿄의과대학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말린 표고버섯을 6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2배로 증가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향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섭취 방법은 주 3회 이상 말린 표고버섯 두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사용 전에 12시간 햇볕에 더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증가합니다. 다만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길 수 있고 식이섬유가 많아 과량 섭취 시 복부 팽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들깨는 기운을 보하고 오장을 윤택하게 하며 폐를 보하고 장을 촉촉하게 하니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농가에서는 늦가을 들깨 수확이 끝나면 들깨죽을 쑤어 아이들과 노인에게 먹이며 겨울을 대비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초반 여성 환자는 만성 기침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들깨죽을 드시게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기침이 줄고 숨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겨울에도 예전처럼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70대 중반 남성 환자는 고혈압과 변비로 힘들었는데 들깨가루를 된장국에 넣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뒤 환자는 혈압이 안정되고 변도 부드럽게 나와서 속이 시원합니다. 라며 활력이 생겼습니다. 현대 연구도 들깨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들깨 기름을 섭취한 그룹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오메가3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히 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루테올린은 염증 억제와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큰 숟가락 2-3스푼이 들깨가루가 적당합니다. 국이나 죽, 나물 무침에 넣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깨기름은 산패가 빠르므로 작은 병으로 구입해 빨리 소비해야 하고 빛과 열을 피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소화를 돕는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은 면역을 강화하고 비타민 D로 뼈를 지켜줍니다. 들깨는 오메가3와 미네랄,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과 뇌, 뼈와 장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평범한 재료 같지만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함께 인정한 강력한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오늘 저는 동의보감이 전한 지혜와 현대의학의 연구가 일치하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늘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기운을 북돋워 줍니다. 두 번째, 대추는 위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춥니다. 세 번째,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소화를 촉진하며 구토와 염증을 완화합니다. 네 번째, 표고버섯은 면역을 강화하고 비타민 D로 뼈를 지키며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다섯 번째,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과 뇌, 장과 폐까지 보살펴줍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특별한 약재가 아니라 시장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알고 먹으면 명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그저 밥상 위의 반찬일 뿐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했듯이 음식은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해가 됩니다. 즉, 섭취량과 방법, 그리고 개인의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불이 난 뒤에 끄는 소방수이고 음식은 불이 나지 않게 막아주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5가지 중 1가지라도 올려보십시오. 2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변화를 알려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식사 뒤에 졸음이 줄어듭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